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미 중간 충돌과 한중 간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른바 사드 선전전 지침을 전 세계 모든 해외 공간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강도가 방패를 준비하는 사람을 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상황인데요.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8일 복수의 한국 언론들에게 북한 외무성이 최근 해외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 모든 해외 공간의 사드 문제를 북한에 대한 도발과 동북아 지역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세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력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력 증강 책동을 부각하고 한미 일대 중로의 대결 구도를 부추길 것을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과 공직자, 노동당 간부들은 이러한 김정은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남남 갈등 유발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일 개연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한이 사용하는 IP 주소를 이용한 사드 반대 온라인 게시물을 찾아내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중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 세관이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6월 무역 총액은 5억 37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4억 6,042만 달러보다 9.4% 증가했는데요. 이로써 북중 간 교역액은 지난 4월 중국이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교역을 금지하면서 감소했다가 유엔의 대북 제재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교역액의 증가는 중국의 대북한 수출액이 2억 8,807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억 1,57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10%를 넘었던 전년 대비 수입 감소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한중 간 사드 갈등 이전부터 중국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 저지를 위한 제재에 진지하게 참여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말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며 일관되고 성실하게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결정한 이후 지난 4월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광석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광물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엔 제재 대상 품목 이외에 마그네시아, 아연광, 아연괴, 동광, 연광 등을 북한으로부터 집중 수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각종 매체를 동원해 통일부를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남북관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남남 갈등 유발 책동에 말려들지 않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입장 변화를 가져온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핵 개발과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북한이 연일 도발을 위협하고 예고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도발과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그들의 민생에 집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통일부 비난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북핵과 도발 위협이 위기의 근원인데
통일부가 반통일 정책을 펴고 있어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매체의 통일부 비난 내용을 읽어보니 우리 사회 일각에 지혜롭지 못한 표현과 논리를 인용해 통일부를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태도와 연관돼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각종 매체를 동원해 통일부를 비난하며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괴뢰 통일부 패거리들이 대화와 협력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 관계 개선의 시대적 흐름을 가로막고 체제 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 민족끼리도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괴뢰 통일부와 연북 통일 기운을 말살하려는 반통일 집단이라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며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전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 억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환영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바이츠 선임 연구원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죽는 일보다는 사드가 낫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대체 방어 수단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줄인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공세가 실제로 존재하고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므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선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있고 미국의 반복적인 경고는 물론 제재와 유인책을 포함한 외교 수단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츠 선임 연구원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인해 한국 일각에선 핵무장론이 제기됐고 만약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사실상 핵 보유국인 일본은 곧바로 핵무기를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과거 냉전 때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들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바이츠 선임 연구원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사드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한미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인 비난 공세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의 사드 배치가 한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8월 5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We the People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한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며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군의 사드 시스템을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1945년 해방된 이후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약속과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 미국이 끊임없이 감당해왔던 희생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영토와 한국 국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한국의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수없이 많은 논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남 갈등과 한중, 미중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언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막말을 쏟아내면서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동맹 차원의 방어적 조치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서 핵 포기를 위한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사안의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차례 전해드렸듯이 지금 북한에서는 버지니아 대학생 프레드릭 오토 원비어와 한국계 김동철 목사 등 2명의 미국 시민이 억류돼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처우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억류 미국인들과 평양 주재 스웨덴 공관과의 면담에 제약을 가해왔던 북한은 최근 들어 국제법에 명시된 영사 접견 권리를 1년 가까이 허용하지 않는 등 더욱 가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 24시간 감시 속에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채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낯선 땅에서의 영사접견은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북한에서 공경에 처한 미국인들에게 유럽 국가인 스웨덴 외교관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현지 미국 시민에 대한 영사보호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 1등 서기관은 북한의 수감시설, 병원, 수용소 등에 수감된 미국인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그리고 건강이 악화된 이들에겐 의약품까지 전달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이라는 최장기 억류 기간 내내 요통과 당뇨 등 여러 질환에 시달렸던 케네스 배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북한 당국에 요양을 요청하면서 처방약을 전달했던 장구도 역시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접견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들이 귀환 직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국 정부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스웨덴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2009년 3월 17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언론인 유나리, 로라 린 기자는 같은 해 8월 4일 석방될 때까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 4차례 만났습니다. 늘 예고 없이 이뤄진 짧은 만남이었지만 유나리 씨에게는 5개월의 억류 생활을 견디게 해준 가장 큰 위안이자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는 8월 27일 귀환하기 전까지 최소 5차례 스웨덴 대사관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미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미국인 인질들의 영사접견을 불구칙하게 허용하고 수시로 차단해왔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북한 입국 과정에서 억류된 매튜 토드 밀러 씨는 11일 8일까지 8개월간의 수감기간 동안 5월 9일과 6월 21일 2차례만 스웨덴 대사관 측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7일 성경책 유포 혐의로 체포된 제프리 파울 씨에게는 10월 21일 석방일까지 5개월 반 동안 6월 20일 단 한 차례의 영사접견만 허용됐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는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접견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조사와 협박, 혹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미국인 수감자들은 북한에서 국제법에 보장된 이런 권리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억류 미국인들의 영사접견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최근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올해 1월 2일부터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지난 3월 2일 마지막으로 접견했고 지난해 10월 2일 체포된 김동철 씨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인을 즉각 사면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한국의 인권 NGO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통일 이후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활동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 1주년 보고회에서 탈북자 A씨는 2000년대 초반
함경북도 회령에 위치한 인민보안성 교화국 제12교화소에서 사망한 수용자들의 시체 처리를 전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화소에서 굶주림과 강제노역, 각종 전염병으로 하루 3-4명씩 사망하는 재소자들의 시신을 수십 구씩 트럭에 실어 교화소 뒤편 언덕으로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시신은 소각되어 간이 화장장 주변에 뿌려지는데 A씨는 소각장 부근에 타다 남은 뼈가 늘 수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교화소나 관리소에서 참혹하게 인권 유린을 당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를 태워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매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NGO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전환기에 북한 당국에 의해 행해진 인권 유린 참상을 규명해 가해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와 중요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북한 각 지역과 마을들의 사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위성사진 위치 등을 파악해 유해 매장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각 도시군 등 하급 행정구역의 보위부 안전부 등 국가적 인권 유린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의 위치 파악도 이뤄집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이 같은 시설의 피해자와 주민들의 인적사항 정보도 함께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런 자료들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시돼야 하는 만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환 국장은 이 조사와 기록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북한에 있는 인권 가해자와 책임자들, 가담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더 이상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멈추거나 정치적 사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막는 효과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장은 또 향후 이 작업을 토대로 조사 보고서가 나올 경우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와 사례들이 얼마나 방대하고 심각한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 등 국제적 행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이 작업은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탈북자 100여 명에 대한 예비 인터뷰를 통해 조사 기법과 절차, 기록 관리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현재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300명 규모의 탈북자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과 같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이처럼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유해 매장지와 관련 시설들의 위치 확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이 서해에 이어서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당국은 연간 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 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및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 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동해 북방 한계선 북쪽 해상에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은 그간 알려졌지만 동해 NNL 쪽 조업권까지 판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 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은 NN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동해 NN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에서 1000척이 조업하는 것이 식별돼 분석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 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이릅니다.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 달러로 추산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의 조업권 판매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어민들에게 어업을 독려해왔던 모습과는 이율 배반적인 행태라면서 판매 대금은 모두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줄곧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5,000명, 기독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보고를 근거로 신도 비율이 1950년 24%에서 2002년 0.01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에 20만에서 40만 명가량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인 주체사상은 전국적으로 관련 연구소만 10만여 개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에선 주체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한 예배나 미사 등 종교 활동에 대해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8만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중국은 50개가 넘는 군사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태평양, 동부를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탐지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방어 수단인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관영 언론들은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위협까지 하고 나섰고, 심지어는 사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에서 야당 지지층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정 간섭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편협한 인식과 부당한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정당한 안보 주권 행사이며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중국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해 한 국가가 자국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